윗집에서 누수가 되어서 윗집에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에 이제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사만 들어갔을 뿐인데 몇 군데의 견적을 받는데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하죠.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배정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손해사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배정이 되어서 와서 하는 내용들은 사고 내용 확인, 피해 범위 조사, 보험금 산정, 보상 가능 여부 검토를 수행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현장 근처에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위탁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세대에서는 손해사정사와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결정권자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과하게 견적을 넣는다면 보험회사에 그대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고는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배정이 된 손해사정사들이 견적이 과하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수리업체를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금액이 과하다라고 답변이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좀 저렴한 견적서를 가져오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견적이 과하다라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견적이 과한 경우들도 있지만 공사 금액이 크더라도 합리적인 견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견적이 비싼 것일까요? 저렴한 것일까요? 1,000만 원 견적인데 단지 도배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견적이 과한 것이죠. 하지만 도배, 장판, 석고보드 교체, 목공, 싱크대, 필름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업체를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선택한 업체를 손해사정사가 강제로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수리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액을 너무 과하게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손해사정사들이 강압적으로 수리업체를 바꾸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변경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좀 더 권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실제로 배정이 되어서 석고보드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비용은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사진처럼 이런 피해 부위들도 이 부분은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피해 부위들도 철거를 해보면 안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자재가 상해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배상이 안 된다, 보험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철거할 때 피해 사진이라든지 증빙 자료들을 남겨두시고 나중에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면 손해사정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견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2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120만 원이면 수리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120만 원이 넘어가면 배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수리를 요청하셨고 저희가 실제로 수리하게 되면서 실제로 들어간 공정별로 공정표, 견적서, 그리고 피해 사진들을 모두 첨부하여서 공사 대금을 전액 수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자료들이 있죠. 손해사정사들이 배상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피해가 있음이 확인이 된다면 피해 사진들, 누수로 인한 흔적들, 곰팡이 발생한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손해사정사들이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이 공사 견적이 과하기 때문인 경우들도 많지만 실제 공사 금액인데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업체에서 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업체를 선택하셨다면 그 수리업체에서 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으실 경우 그 업체와 자세히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수리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 맡기실 수도 있는 거겠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현장에서 조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